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시기라서 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 살아가시는 분이든 다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모두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부수입, 뭔가 생활비라든지 엑스트라 머니를 벌고 싶은 분들,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원금을 손실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연금처럼 벌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작은 소득 이외에도 최근에 코로나 시기 때 이 대세 상승장에서 주식으로, 펀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주식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지만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좀 한몫 챙기신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아주 10년째 꽉 물려버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신도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정지향주의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제가 고민을 해봤던 거고, 그런 걸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돈이 없는 무일푼에서 뭔가 엑스트라 머니를 벌겠다,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알바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만 뭔가 엑스트라 소득, 불로소득이죠. 사실은 내가 일을 굳이 많이 안 하고서도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거기 때문에,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자본금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1억, 2억, 3억. 한국 돈으로 1억을 가지신 분은 지금 오늘자 환율로 보면 100루피아가 8.13원이에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루피아로 환산해 보면 12억 3천만 루피아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억을 가지신 분들은 루피아로 24억 6천만 루피아, 3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억 9천만 루피아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굴리면 내 엑스트라 소득, 생활비 정도, 용돈 정도가 나올 수 있냐, 요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가장 안정적인 정기예금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데포지토라고 하는데요, 데포지토는 일반 시중은행 또는 이금융권, 이런 곳을 통해서 이자 소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정기예금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금은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넣어 놓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금리가 낮잖아요. 물론 인도네시아도 예전만큼 높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10%, 7%, 8%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도네시아도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최근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1금융권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약 3%에서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2금융권이라면 4%에서 5% 정도 됩니다. 1금융권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메이저 은행들이죠. 예를 들어 베제아라든지 만디리, 베니, 그런 메이저 은행들이 있을 거고, 2금융권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은행들, CIMB, 메가뱅크,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축 상호신용금고, 그런 개념의 지역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이제 불안불안한 은행에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처럼 LPS라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루피아까지는 예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실 때 이 예금 상품이 LPS에 가입이 된 상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LPS가 적용되는 금리인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1억, 2억, 3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월 이자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의 용돈을 써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끼따스 또는 이따스라고 하죠. 여기 체류 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계좌 오픈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혹 시중은행 중에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개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따스와 여권 둘 다 가지고 계셔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서 근무를 하시든지 법인을 설립하시든지 아니면 은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1억을 굴렸을 때 월 이자를 4%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약 328만 루피아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옵니다. 이 328만 루피아라는 이자 소득은 4%의 이자 소득을 12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20%의 이자 세금이 있죠.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인도네시아는 20%입니다.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28만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억을 굴린다면 650만 루피아, 한 한국 돈 50에서 60만 원 사이, 그리고 3억을 굴렸을 때는 월 980만 루피아, 한 8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추가 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 조금 이금융권 지역의 큰 은행, 지역은행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이자 소득이 5% 정도 되니까 그런 은행에 만약에 굴렸을 때 1억은 410만 루피아, 2억은 820만 루피아, 3억은 1200만 루피아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옵니다. 3억을 굴렸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월 이자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월 이자 소득이 그래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되니까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 여가 생활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기준에 물론 더 고급 스포츠나 고급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이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엑스트라 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건데, 국채입니다. 국채. 인도네시아 국채도 외국인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1번에 말씀드렸던 정기예금을 오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베제아은행이라든지 시티은행, 뭐 CIMB은행 이런 시중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하실 수 있는데, 장점은 정기예금은 이자 소득의 20%가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소득의 15%만 이자 세금으로 빠집니다. 세금이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해 본 상품은 보통 그 국채를 보실 때 앞에 이름이 FR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FR 다음에 번호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요 한 4가지 상품은 제가 좋아할 만한 금리를 가지고 있는 상품만 뽑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모아 놓은 건데, 제가 준비한 4가지 이 인도네시아 국채 상품은 FR 79, 83, 76, 92 이렇게 있어요. 국채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채권을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을 쿠폰 금리라고 해서 그 금리를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를.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받게 된다. FR 92 국채를 1억 원어치 샀을 때 쿠폰 금리가 7.125%인데 이 7.125% 쿠폰 금리를 기준으로 제가 어느 정도 월 소득이 들어오는지 그걸 제가 달러 계산을 해봤어요.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620만 루피아, 그리고 2억을 넣어놨을 때는 1200만 루피아, 3억을 넣어놨을 때는 1800만 루피아의 월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2억을 넣어놨을 때는 약 100만원, 3억을 넣어놨을 때는 약 150만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FR92보다 조금 더 이자 소득이 높은 FR79로 한번 볼게요. FR79 같은 경우는 쿠폰 금리가 8.375예요. 물론 지금 이 FR79를 구매하려고 하면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사셔야 되지만, 어쨌든 만기 금리 자체도 7.12%이기 때문에 시중 어떤 금리보다도 굉장히 높은 금리잖아요. 만약에 이 FR79 기준으로 1억을 넣어놨을 때는 월 700, 거의 30만 루피아, 그리고 2억을 넣어놨을 때는 1450만 루피아, 3억을 넣어놨을 때는 2180만 루피아. 그래서 3억을 넣어놓으면 거의 200만원 가까운 이자 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억을 넣어놨을 때는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금 손실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인도네시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뭐 인도네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해갖고 나 뭐 돈 못 줘, 뭐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으니까요. 만기까지 가지고 계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자 소득을 올리면 이 정도면 뭐 생활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 소득이니까요.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목돈을 모아두셨는데 그걸 어디 딱히 투자할 데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역시 건물주가 최고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 토지를 구매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토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뭐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셔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업을 하시려면 여기서 비자를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겠죠. 체류비자 이따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뭐 은퇴를 하신 은퇴비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일단 기준으로 삼은 이 토지는 발리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발리 기준으로 삼았고요. 발리 중에서도 이 덴파사르 인근의 국제학교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가 지역별로 땅값의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제학교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고요. 대지는 60평, 건평 60평 이런 식 기준으로 제가 금액을 뽑아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안하시고 금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값이나 이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료가 차이가 많은데 제 기준으로 제가 외국인에게 이 정도 투자해갖고 지으면 이만큼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설정한 액수예요. 자, 먼저 토지 임대. 땅을 빌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도 짱구 지역이나 이 덴파사르 지역에 땅을 빌리셔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땅을 빌리실 때는 뭐 25년, 30년 이렇게 장기 렌트를 하십니다. 저는 30년이라고 잡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60평. 그럼 60평이면 이하르예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보통 이하르 200스퀘어라고 하고요. 이하르의 건평도 60평, 200제곱미터죠. 그 정도 크기의 건물을 지었을 때 투자금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까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1억 4천 정도. 물론 제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싸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비싸게 하실 수도 있어요. 1억 4천이면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약 18억 루피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8억 루피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연 단위로 임대를 놓으면 연에 한 1억 5천만 루피아 정도 받을 수 있는 집을 계산하고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 금액을, 투자금을. 그래서 1억 5천만 루피아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약 100만 원입니다. 1250만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의 임대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먼슬리로 만약에 임대를 놨을 때는 아무래도 년 단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월 단위로 운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거기에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가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월 단위로 했을 때는 약 월을 1500만 루피아 정도의 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단 토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된다. 원금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월 단위 1250 또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약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토지 임대 방법은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거의 공실 없이 12년을 1억 5천만 루피아씩 매년 임대를 해줘야만 제 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공사하는 기간에도 2, 3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15년에서 18년 정도는 지나야 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한 10년 정도가 순수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사실은 여러 채 운영하셔서 뭐 더 좋은 소득을 올리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는 1년에 한 달 뭐 2달 정도는
경우는 발리에 와서 살면서 지내고 싶다, 내 집에서 별장처럼. 그리고 나머지 그 비어있는 기간은 이렇게 손님을 받으면서 조금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 본인의 투자금을 다 넣어놓고 여기서 수익을 올려서 뭐 여기서 생활을 해야지,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시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투자금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루피아로 따지면 29억 루피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 계산을 됐습니다. 물론 이제 더 저렴한 땅도 있겠지만 덴파사르다 보니까 땅값이 일단 비싸요. 그래서 29억 루피아가 들어가고, 똑같이 년 임대를 했을 때 1억 5천만 루피아니까 월 1250만 루피아, 그리고 월 단위로 했을 때는 1500만 루피아, 이 정도 수익이 올라오는 거죠. 단 아까 30년 임대했던 거와의 차이는, 이거는 원금 손실이 없다는 거죠. 원금 손실은 없지만 월 소득이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은퇴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투자지 않나, 요런 게 좀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 3번 임대업은요, 일반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왜냐면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현지 사정도 모르고,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게 흔치가 않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과의 트러블,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임대업에 뛰어드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좀 공부도 하시고 좀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빌드업 하시듯이 이 임대업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단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엑스트라 머니를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돼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때 원금 손실 없이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